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길건 원장입니다.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건 방광이 말 그대로 과민해졌다는 뜻이거든요. 방광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소변을 잘 내보내기 위해서 수축을 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하나는 또 소변을 잘 가둘 수 있어서 소변을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방광이 소변을 참기 위해서 잘 늘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방광이 예민해지신 분들은 방광이 잘 안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내가 빈뇨라든가 소변을 못 참는 그런 요급 또는 밤에도 못 참는 야간뇨 이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과민성 방광이 있으신 여자분들은 화장실에 자주 가는 거와 관련된 증상으로 인해서 병원에 오게 됩니다. 보통 빈뇨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먼저 과민성 방광 말고 염증이라든가 결석이라든가 다른 혹시라도 안 좋은 암이나 이런 거가 있을지 몰라서 저희가 기본적인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대부분 방광이 예민한 것을 좀 가라앉히는 약들을 좀 쓰게 되고요. 먹는 약에 그래도 효과가 좀 괜찮은 편이고 약하고 내가 좀 소변을 좀 참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동치료 같은 걸 통해서 대부분 잘 치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4가지 정도 약제를 저희가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베타메가라고 하는 그런 미라베그론 성분으로 된 약이 있는데요. 요새는 이 약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나머지 약에 비해서 이 약이 효과는 살짝 약할 수 있는데 부작용이 차이나게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과민성 방광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일단 무조건 미라베그론 제제약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약에 비해서 이 미라베그론이 좋은 게 뭐가 있냐면 다른 약들에 비해서 그런 침샘을 좀 마르게 하는 효과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들을 드시게 되면 좀 침샘이랑 소화 기능을 좀 떨어뜨리다 보니까 입도 좀 마르다라고 하고요. 또 여자분들 변비도 안 그래도 있으신데 변비도 좀 많다고 하는 편이시고 또 나이가 좀 더 많으신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 한 70, 80 되신 분들은 다른 약제들은 치매를 조금 더 나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령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미라베그론은 그런 부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과민성 방광 환자분들이 왔을 때 1차로 쓰는 약제로서 저희가 대부분 이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제도 약간은 불편한 게 있어요. 흔하게 생기진 않지만 약간 혈압을 좀 올라가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혈압이 잘 조절이 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내가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약을 쓰시면서 내가 혈압은 좀 어떤지를 꼭 모니터를 해보시는 게 좀 좋고요. 아니면 내가 혈압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 몰라서 내가 혈압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런 미라베그론은 한 그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매우 좀 훌륭한 약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일 때는 나머지 약을 쓰게 됩니다. 나머지 두 약이 보통 이제 솔리페나신 제제의 베지키어라는 약이 있고요. 페소페나딘 제제의 그런 토비리즈라는 약이 있고 프로피베린 계열의 그런 비피퍼라는 약이 있는데 이 중에 보통은 솔리페나신을 좀 더 먼저 쓰는 것 같아요. 얘네들을 저희가 이 솔리페나신 제제의 베지키어를 저희가 먼저 쓰는 게 보통 부작용 순서인 것 같아요. 예, 확실히 그런 미라베그론이 부작용이 거의 안 생기는 편이고 이런 솔리페나신 제제도 부작용이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효과 자체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편이고 부작용도 적은 편이어서 보통 저희가 솔리페나신 제제의 베지케어를 많이 쓰게 되고요. 솔리페나신 제제의 베지케어가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계열약들은 다 변비가 생기고 입안이 마를 수 있고 약간의 그런 이제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경도의 인지장애하고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것들보다는 좀 적게 생기는 편이다 보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약을도 많이 효과가 없다 라고 하면 그때는 한 단계라도 올리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미라베그론과 이 솔리페나신을 같이 써보는 걸 좀 더 추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알 먹던 거를 좀 두 알 올리거나 이제 그렇게 약을 써서 조절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이렇게 두 알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그런 페소페나딘 제제라든가 프로피베린 같은 걸 좀 사용하게 되고요. 얘네들은 확실히 좀 더 효과는 좀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효과는 좋은데 그 대신 이제 그때부터는 입마름이라든가 변비 같은 것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그런 이제 페소페나딘이라든가 이제 프로피베린을 사용을 할 때는 확실히 변비라든가 입마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드실 때 좀 물을 좀 더 드시라고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변비 같은 것도 적게 생기려고 하시면 물도 좀 더 드시는 게 좋고 또 섬유질 같은 것도 많이 좀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입마름도 물을 좀 더 드시는 게 도움이 당연히 좀 되기는 하는데 또 이런 것들이 좀 물을 많이 먹으면 그게 또 빈뇨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실 또 물을 무한정 많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드시라고 하면서도 한 번에 물을 많이 드시기보다는 소량의 물을
조금씩 그때그때 드시면서 좀 조절하게끔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리니까요. 내가 좀 기본적인 약제에 대해서 효과가 없는 그런 과민성 방광일 때는 용량을 좀 올리면서 좀 더 부작용이 가볍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모든 분이 다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니니까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약제, 좀 제일 센 약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증상이 좀 개선이 되지 않아, 이런 경우일 때는 요새는 방광에다가 직접적으로 보톡스 같은 걸 또 놓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을 먹어서 조절이 되지 않으실 때는 한번 그런 보톡스 같은 경우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시니까요. 한번 내가 불편한 분들이 있으신 경우들은 한번 가까운 비뇨기과에 가셔가지고 한번 어떤 약들을 좀 어떻게 쓸지 좀 약을 단계를 올려가면서 안 될 때는 그 다음 치료를 넘어가시는 거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